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이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최인우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네. 부동산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네. 이렇게 제명 사유를 밝혔는데요. 김홍걸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라서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저희가 사실 처음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63분과 처음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시는데 네. 주현주님이 오늘 흥아리 오나요라고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등장하고요. 네, 오늘 고정이에요. 네. 네, 마카롱 TV님이 어제 선영 하나님한테 사과했어요. 프리데스크 풀 영상에서요. 저희도 봤어요. 안 그래도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따뜻하시고. 네, 그때 말이 심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네, 아 벌써부터 최아리 기상 캐스터를 찾는 댓글들이 많네요. 네. 박예리님이 프리데스크 2시간 되는 날까지. 2시간은 저희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그 마음만은 예,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꽃제필 나오는 날이니까 첫 순서 빨리 시작하도록 자, 할까요? 꽃샘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별명 부자세요. 우리 노실 기자가. 꽃제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읽어주시는데 왜 꽃제필 댓글을 안 읽으시나 싶어가지고 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예. 많은 별명이 사실 있으시잖아요. 꽃제필도 있으시고 노잼필도 있으시고 네. 뭐 킹제필, 뭐 두목님, 갓제필. 산정님, 예. 두목님.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노잼필이 좀 좋아요. 노잼필. 왜? 왜냐면 후배들이 지어준 별명이어가지고 후배들이 제가 작년에 그 사건 데스크 할 때 기사 고치면서 맨날 이렇게 썰렁한 농담하면 억지로 웃음을 웃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죠. 예. 이 상황에서 저런 질문에 저런 그러니까요. 개그에 답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예. 근데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꼰대로 쭉 가려고. 네. 방송에서는 노잼 안 됩니다. 네. 유잼필로 거듭나 주시길. 그 되게 즐거워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프리데스크 보시는 분의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유머 코드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고 앞으로 정서가. 네, 정서가 비슷해요. 네. 공감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네. 그래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도 노잼필 기자의 이 프리데스크 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팬 비중도 높고.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지분이? 한 구체적인 수치를 또 원하시는 겁니까? 일단 50.1% 이상 있어야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시다. 예. 자,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요? 일단 오늘 첫인상은 퍼즐이 늦게 맞춰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네. 같은 날은 그 편집부가 되게 고생하는 날인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큐시트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힘 있는 탑 뉴스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탑이 한 4시 뭐 5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사실 굉장히 편집부가 고민이 많은데 고만고만한 뉴스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뭔가 힘있게 하나 딱 바꾸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홍걸 의원이 이제 제명된 거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오늘 저희 탑뉴스가 될 텐데 사실 그거 말고도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을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박덕흠 의원 있잖아요. 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 그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관련된 단독 기사를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 지자체에서 487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당시 이제 박덕흠 의원은 이제 국회 뭐 국토위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그 사안을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제목도 제가 달아놓긴 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이
8.3%가 늘었다고 해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2.5단계였는데도 늘어난 거죠, 사실. 그렇네요. 늘어났는데 이게 그 2단계일 때보다는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죠. 늘어났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거리두기를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뭐 탓할 수도 있지만 네. 방역당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거리두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답답해가지고 어디론가 가고도 싶고 뭐 불편함,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량도 조금 커진 것 같다 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날씨도 좋고 가을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더 이동하셨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뭐 정점은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정점은 조금 지났을 거다라는 내부적인 전망 예측들을 하고 있대요. 그 방역 당국에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줄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정부가 내놓은 기사 중에 저희가 뭐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조사해 보셨다고 코로나 블루. 아, 코로나 네. 블루. 아니,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좀 다른 게,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네. 우울감이, 보통 일반적인 우울증도 2주 이상의 네. 기간 동안에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를 2주. 2주를 봐야 된대요. 네. 근데 코로나 블루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루, 좀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괜찮아.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 우울감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TV 시청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도 전혀 흥미가 없다. 이것도 좀 안 좋은 신호래요. 유일한 돌파구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흥미를 보면 좀 잃으면. 그래도 흥미가 좀 나야 되는데 예, 예. 그런데도 흥미가 없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신호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그게 제일 규칙적으로?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생활 패턴의 리듬이 깨지니까 그걸 스스로 돌리려면 어쨌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를 좀 꼬박꼬박 지키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요새 TV 보면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왜요? 혹시 M땡 본부에서 제작하는 그 나는 자연이다. 그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요새는 안 본 지가 한 2달 됐어요. 진짜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럼 코로나 자연으로 때문일까요? 못 나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되게 정말 저는 그 거의 다 봤거든요. 한 300몇십 개를 다 봤는데 요새는 저도 코로나 블루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본인이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연인 할 때 오시면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네. 물론 사오셔야 됩니다. 여기 왕기호미님이 규칙적으로 프리데스크 접속함 하셨어요. 코로나 블루를 없애는데 사실은 이 프리데스크도 좀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근데 아까 지금 그 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충격받으신 분들 많아요. 미기님이 자기 30대인데 네. 내 친구 뽀밍뿌도 저 나이는 아래입니다. 다들 그 얘기 하시면서 나이 인증을 갑자기 하고 계시네요. 마카롱 TV님이 10대라는데요? 에이? 무슨 일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세희님께서 우유빛깔 가채필 기자라고 했는데 네. 곳에 보셨군요. 앞에다 하나 달아주세요. 쪼꼬우유라고. 조금 자, 그래서 코로나 블루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네네. 그 정부가 그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200만 명 정도를 심리 지원을 해줬대요. 20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블루가 의심이 되면 전화 상담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네. 1577-0199 1577-0199 네, 그 밑에 자막 좀 달아주세요. 네. 여기 전화하시면 코로나 그 블루 관련해가지고 우울증에 관련해가지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막이 이렇게 안 나오면 지금 막 작성을 네. 한 것 같아요 자막을. 이 전화번호가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블루를 느끼실 때 전화 거셔서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도 코로나 소식인데요. 네. 감염 경로 불명 환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8%로 그러네요. 연일 최고치네요. 어제에 이어서 최고치를 아유.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 환자가 20%를 넘게 된 게 지난달 중순부터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 그 집회 이후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계속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위험한 게 내가 어디서 걸린지 좀 알면은 그 지역을 방역 소독을 해서 좀 예방을 할 텐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더 좀 심각해질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더 퍼져 있다는 증거기도 네. 하니까. 그렇죠. 네. JR파님께서 커피 우유라고 하셨습니다. 초코 프라푸치노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초코는 너무 달달해요 노지필 기자 앞에 붙기엔. 저 좀 달달하지 않습니까? 약간 쓴 커피가 어떨까. 예.
자, 어제 코로나 사망자는 5명이 증가했어요. 네. 5명이 증가했고 신규 확진이 126명인데 그 국내 발생이 109명, 사흘째 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늘 그 자료를 하나 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어제 3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중에 3명이 돌아가셨죠. 서울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5명 중에 3명이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모두 70대 이상이고 뭐 기저질환도 있었는데 확진 판정받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전에는 19.5일이 걸렸는데 거의 20일 가까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13.6일로 줄었다고 그래요. 네. 보름이 채 안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만큼 60대 이상의 그 고위험 군인분들한테는 이게 더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네. 자, 다음 뉴스는 제가 너무 서울시 것만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 네. 사랑- 어제 걱정했던 얘기잖아요. 어제 딱 나왔던 얘기. 이게 좀 근데 어제 걱정을 했는데 걱정되겠다는.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아이고. 한대요. 네.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확진자 치료 비용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비용이 13억 원이라고 그래요. 나는 네. 좀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비보다 사실은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그렇죠. 네. 건물을 또 이렇게 그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인데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자체 합치면 전체 피해 금액이 한 131억 정도? 꽤 큰 131억 이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 46억 네. 원 손배소.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반박을 했어요. 궁금해요, 반응. 중국에서 선거하라. 아. 그랬습니다. 중국에 걸어라.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반응. 교회가 아닌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라 이렇게 반박을 이게 했는데 놀랍진 않네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트럼프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성명서를 쭉 봤는데 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교인들이 걸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이태원 때 나왔던 GH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변형된 거.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변형된 바이러스를 못 막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도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이거 막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노벨 의학상 받아야 돼요. 네. 아무튼 뭐 잘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고 오늘 뭐 정광호 목사 같은 경우는 보석 취소도 신청을 했는데 네. 안 됐죠.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안 됐겠죠. 네. 네, 추석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세희님이 휴게소에서 식사도 불가능해졌다고 하네요라고 하는데 네. 이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하시는 이거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오늘 예. 댓글을 달. 예측을 이거 하셨어요? 내부자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큐 시트를 가져가셨어요 지금 네. 직접. 연휴 때 휴게소에서 테이크 아웃만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서 이렇게 밥 먹지 못하고 음식을 이제 포장을 해서 차 안에서 드실 수 있는 그렇게만 한다고 합니다. 한 공간에서 먹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가져가서 드시는 그렇죠. 식으로 하는 조금 거네요. 힘들어도 네. 뭐 참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공사 측에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출구랑 입구를 좀 나누겠다 휴게소 들어가는 데를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이제 발열 체크 같은 거 사실 제 기억으로도 그 추석 때 한번 가보면 이 화장실이 거의 이렇게 인산이네 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네. 특히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줄을 바깥까지 쫙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 같은 데는 이제 전담 안내원을 배치하고 발열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럼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갓길에다가 대놓고 하실까봐. 네. 그럴 수도 설마. 있죠. 네. 네. 설마. 네. 옛날에 사실 이제 저희가 뉴스 옛날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고속도로 추석 때 내려갈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휴게소 같은 게 옛날에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휴게소 네. 시설도 별로 없었고 밀려도 네. 너무 밀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 항상 추석 때나 설 때 내려갈 때 보면 막 열몇 시간씩 걸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갓길에서 당연히 보는 거는 뭐 흔한 풍경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삼겹살도 구워 드시는 분들. 아 정말 삼겹살이요? 본인 얘기 아닙니까? 삼겹살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제주도가 또 그 추석 연휴 관련해서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네네. 제주도는 이제 걱정이 이제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못 가시니까 제주도를 많이 이제 오실까봐. 아니 이제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 네. 그러니까 뭐지 또 여행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행을 어디로 가겠어요? 제주도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방문객들이 마스크 안 쓰고 방역을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항이랑 그 항만에서 발열 체크 다 할 것이고. 네네. 자, 그래서 정 총리가 오늘 이 추석 때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아서 갖고 왔는데 네. 역병이 돌 때는 차례를 안 지냈다라는 아, 얘기를 정세균 총리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도 이 선조들의 지혜를 좀 본받아서 이번에는 조금 고향 가기를 좀 자제하자 네. 했는데 오늘 마침 중대본 브리핑에서 유럽 상황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잘라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유럽을 바라보면 지난 3월에 제1차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더 큰 유행의 크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세계보건기구도 지금의 유럽 상황이 지난 3월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북반구에서 동절기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겨울이 되기 전이라도 또 다른 대유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나라도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봉쇄를 풀어나가면서 또는 봉쇄를 푼 후에 코로나19 유행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이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봉쇄로 가지 않고 2차 유행이 생기면 그 초기에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행을 억누르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선의 보건요원들, 지방자치단체에 수고하시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이러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됩니다. 네. 네. 브리핑 들으셨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정점 때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다음 뉴스는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철회를 했어요. 네. 원래 21일부터 이제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대책을 뭐라고 내놨냐면 추석 성수기 때 그 한 10,000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루 평균 10,000명.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분류하는 작업 이걸 좀 일손을 덜도록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이제 파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추석 때 택배 많이 보내실 텐데 대란은 피했다고 할 수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네. 비대위가 이제 오는 23일부터 이제 분류 작업을 조금 그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늦춰서 네.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그분들 부담을 좀 인력 줄이는. 충원에 네. 더 많은 인력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그래서 안 뭐-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작업 거부 철회한 거에 대해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고맙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고마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금방 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고 또 거기에 바로 이제 답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요즘 올 초부터 과로사 문제가 계속 있어서 네, 올해만 해도 7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불보듯 뻔하게 지금 과로가 불보듯 뻔하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지혜가 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도심 교차로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와 연쇄 추돌 사고. 사고 10분 전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포르쉐 안에서 대마초를 2모금 흡입했습니다. 옆좌석에 동승한 후배가 한번 피워보라며 대마를 건넸고 운전자는 흡연 이후에도 괜찮다면서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좌회전도 중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옆면을 긁고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차도에서도 승용차를 들이받고 1차선으로 옮긴 뒤에는 통제 불능에 가까운 질주를 벌였습니다. 앞에 차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후배의 고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교차로를 향해 돌진해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제동 장치는 아예 밟지 않았고 방향 감각까지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포르쉐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번처럼 대마초 등 약물로 인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마초 등 마약류로 인한 사고에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가속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고라고 보이는데, 당시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대마초를 건넨 후배 동승자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까지 권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입건해 대마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네요. 저 뉴스가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잖아요. 네. 대마초를 피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내서 네. 많은 피해를 냈는데, 오늘 이제 이 운전자가 구속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저기서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네. 친구가 주는 대마초 운전 중에 한 모금 정도, 한두 모금 빨았다고 해서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요? 거의 아예 정신이 아예 나가버리는 것 같던데. 원래 대마초는 이렇게 업이 아니라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흔히 말할 때. 그러니까 대마초가 약간 뭐 그렇게 환각이 그렇게 많은지 맞나요? 모르죠.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네. 물어보시면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의 의문점은 뭐냐면, 네. 아마 저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많이 이제 환각된 상태에서 운전하기 전부터 아마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직전에 한두 모금으로는 네, 네. 저 정도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런 네, 거죠. 그런 의심을 저런 제가 상황이. 네. 해봤어요. 기사를 네. 보면서. 네네. 자, 근데 왜 최아리 이성캐스터 안 옵니까? 네, 오늘 네 그러네요.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마지막 소식 남았으니까 먼저 예. 한번 카톡 좀 보내보세요. 전화로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무튼 뭐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네. 마지막 소식 천천히 한번 전해주시죠. 천천히 전해드릴게요. 천천히. 네. 자, 자녀 비리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착수했다. 그랬군요. 본격적이라는 말을 붙이기 참 민망한 것 같긴 해요. 민망하긴 해요. 오늘 이제 그 고발인 조사를 7차 고발인 조사를 오늘 했어요. 네. 네, 고발인 조사. 고발인만 지금 7번 부른 거예요. 그것도 7개월 만에. 그래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오늘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 네. 막 굉장히 그 취진한테 막 물불을 토했어요. 왜 나는 7번째 조사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조사 안 하냐. 한 번도 안 부르고. 담당 검사가 벌써 5번째 바뀐 거죠? 그렇죠. 뭐 인사나서 바뀌고 뭐 이래서 바뀐 건데, 저희 그 법조 인권사법팀이 이거 말고도 그 본격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다른 취재들을 했어요. 네. 뭐 참고인조사 일부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도를 준비했고요. 네. 최아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부터 노재평 기자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중간에 끝났는데 뭐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노래 좋은데요? 춤을 출까요? 물론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만, 아무튼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는 시절에 제가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명찰이 없네요. 명찰 안 갖고 왔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최아리의 날씨 아리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화 연결하려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계셨나봐요. 네. 엄청 잘했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네. 네. 오늘 늦게 오셨어요. 네네. 네, 일단 네.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어요. 그쵸? 이제 반팔을 못 입고 다니게. 아니 네. 요즘은 이제 긴 소매하고 반 소매를 사실 둘 다 챙겨야 되죠. 네. 지금 오늘 밤 사이도 더 공기가 서늘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가을하면 단풍이기는 한데 저희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지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죠. 일단 제가 또 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먼저 화면 보시죠. 예. 네.
아, 예쁜 풍경이 펼쳐졌어요. 네, 일단 최근 일주일 사이 좀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전국 곳곳의 가을 풍경인데요. 네. 이것은 가장 먼저 단풍물이 들고 있는 양양군이에요. 네. 사실 뭐 아직 공식 단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남산타워입니다. 오, 네. 코스모스. 그리고 코스모스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많은 지역에서 코스모스는 만개한 상태고요. 네. 태백산 국립공원에서도 이렇게 노란 물결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코스모스 모습인데 그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아니, 사진을 너무 잘 찍었네, 근데. 핑크뮬리도 지금 이렇게 예쁘다. 만개하고 아. 네. 지금 하늘공원에도 사실 억새 사진도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다 못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그 단풍도 보고 네. 꽃도 보니까 진짜 가을이 만개한 것 같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예. 다음 주 일요일이면 이제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공식적으로 관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답답한 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가을의 들녘 풍경을 보여드렸더니 한 시청자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요? 숨통이 트인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이야기만 많이 듣다가 이렇게 날씨 화면에서 딱 전환이 돼서 그런 풍경을 보니까 그래도 사실 가을이 왔구나. 가을 오고 네. 단풍도 들고 단풍도 꽃도 들고 피고 변하고 있구나 해서 지금 일주일 사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찍은 다 사진의 모습이거든요. 네. 네, 좀 담아왔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는 핑크뮬리에 있는데 가서 인증샷도 찍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말 날씨는 또 어떤가요? 네. 내일도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네. 아, 진짜 햇빛이 쨍쨍하고 좋더라고요. 네. 하늘 사진 좀 찍으셨어요? 사진은 못 찍었어요. 오늘은 약간 낮에 좀 이렇게 네. 딱 제끼고 어디 나가고 싶은 제끼고. 땡땡이 치고 약간 자치금강 느낌이 네, 네. 내일도 초가을 정치가 가득합니다. 다행이네요.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냥 잠깐씩 빠르게 지나가는 정도고 비의 양도 5에서 20mm 정도고 아침에 서울 경기도 지역도 올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뭐 하늘이 흐리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하늘 자체는 맑다는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날씨입니다. 네. 지난주에 차일의 기상캐스터가 SNS로 질문을 막 받아와가지고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주도 또 이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 제가 여러분 그 선배님하고 이제 김인호 아나운서께 네. 깜짝 퀴즈를 오. 내도 될까요? 이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지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가을하면 땡땡땡 올가을 땡땡땡을 조심해야 한다. 올가을 좀 더 힌트. 힌트 소리 힌트 어떻게지? 윙 이래야 되나? 올가을 땡땡땡을 조심해야 한다. 민호 네. 올가을 태풍을 조심해야 한다. 땡. 아닙니까? 네, 땡. 두 글자예요. 땡땡이 말겠는데 모기 맞습니다. 아니에요? 모기. 저 어제도 물렸거든요. 모기예요. 여러분 모기가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 여름에 사실 역대 최장 장마로 모기가 확 줄었었는데 그 모기가 지금 초가을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린 네. 모기가 그 모기입니다. 저도 어제 물렸어요. 다리에 폐감. 네, 올해 초가을에 그래서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군요. 기온이 27도 안팎을 보일 텐데 딱 내일 기온이 대구가 27도, 서울이 25도 정도가 돼서 저도 모기를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네. 전 모기가 네. 저를 사랑해요. 같이 있으면 저만 물리더라고요. 예. 지금이 또 모기가 그 흡혈 욕구가 강할 때래요. 그래요? 네.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또 따뜻한 실내로도 들어와서 실내에서도 모기를 많이 물릴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모기장 공부해야겠네요. 뒤늦게나마. 네. 네. 목이 너무 싫어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또 열심히 어제 SNS 통해서 질문을 받아왔는데 네. 네 가지 중에 김인호 아나운서께서 네. 지금 시간상 네. 흥미로운 거 그러면은 네. 제가 흥미로운 거 나 이게 너무 어떤 재밌었어요. 거요? 내일과 모레 제 마음 날씨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흥이 넘치나요? 나 지금 분량이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 이 다 와중에 건너뛰고 아니 이게 너무 센스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네, 재밌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뭐 내일 하늘이 맑다 보니까 여러분의 날씨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 못 나가도 네. 어떤 집 밖이나 이런 베란다에서 창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네, 저절로 좀 기분이 좋아지는 또 상쾌함이 느껴지는 가을 날씨. 네. 우리 성지영 기자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선택해 주시죠. 네. 근데 이건 뭐
네. 얘기가 아니에요. 30초인데 요즘 안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개가 많이 생겨요? 가을소의 기상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당장 내일 아침에도 남부 내륙지방 중심으로는 안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 같아서요.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고 낮에는 또 파란 하늘 볼 수 있으니까 이른 아침 이동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네. 자, 매주 나머지 금요일- 질문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시죠. 네. 네.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방에서 저희가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